오늘은 C기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기후는 크게 4개의 기후가 있습니다. 먼저 최하늘 평균기온 -3도 이상 18도 미만인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연중 수분하면 F가 붙어요. F. 근데 F가 중간에 F가 붙는데 그 뒤에 또 이제 붙은 게 있죠. A냐, 소문자 A냐, B냐. 이거는 최나늘 평균 기온을 가지고 따집니다. 최나늘 22도 이상이면 A, 22도 미만이면 B가 붙습니다. 네, 추가로 B는 사실 22도 미만이고 월 평균 기온 10도 이상인 달이 4개월 이상 뭐 이런 추가 조건이 있긴 한데 큰 틀은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여름이 건조하면 지중해성 기후 CS가 붙죠. 그래서 썸머가 건조하다 해가지고 겨울이 건조하면 윈터가 붙겠죠. 그래서 CW 온대 겨울 건조 기후입니다. 볼게요. 크게 이 4개의 C 기후 중에서 대륙 동쪽에 많이 분포하는 기후, 대륙 서쪽에서 많이 분포하는 기후가 따로 있습니다. 대륙 동안은 계절풍 영향을 받는 데고 대륙 서안은 편서풍의 영향을 주로 받는다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CFB는 1년 내내 수분하다,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는 특징이 있죠. 그러면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1년 동안 가장 더울 때, 가장 추울 때의 차이가 연교차라고 있는데 기온의 연교차가 작을 수밖에 없죠. 1년 내내 수분하니까. 이거가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 여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름이 왜 낮에도 더운 것 같고 밤에도 더운 것 같을까? 바로 이 습기가 있으면은 습기가 열을 보듬고 있어요. 그래서 기온 차이가 크게 나지 않거든요. 그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1년 내내 비가 오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사막을 떠올려도 또 이해가 될 거야. 사막 같은 경우에는 낮은 굉장히 더운데 밤에는 굉장히 추워. 왜? 습하지가 않기 때문에 기온이 뚝 떨어질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 습하다. 그러면은 기온의 연교차가 작은 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는 S. 여름에 고온 건조하다는 게 특징이죠. 우리나라랑 다르게 건조하다는 거, 여름이. 그 다음에 겨울이 온난 수분. 우리나라는 겨울이 건조한데 여기는 겨울이 상대적으로 따뜻하고 수분한 편이다. 그 다음에 CW. 겨울이 건조하겠죠. 여름에 고온 닷을 CFA. 연중 수분한데 여름에 무덥고 공기가 뚜렷하지 않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프로 한번 볼까요? 기후 그래프로. 지중해성 기후는 뭐라고? 고온, 건조, 여름에 고온 건조. 이해됐죠? 그 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는 1년 내내 연중 수분하다. 근데 보면 알다시피 비가 엄청 많이 오는 게 아니고 수분할 뿐이 1년 내내 골고루 온다고 보는 거지 비가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대 겨울 건조 기후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고온 비 많이 오고 그 특징이 있죠. 근데 여기 온난 수분은 여름에 무덥다고 했잖아. 근데 왜 7월이 기온이 뚝 떨어졌을까? 위치를 보세요. 적도 기준으로 남반구에 있죠. 남반구는 계절이 반대를 했지. 그러니까 7월이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오히려 1월 겨울에 우리나라로 치면 겨울쯤에 여기는 여름이 된다. 그래서 온도가 높다. 이해하면 됩니다. 오늘은 대륙 서안 동안 중에서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 CFB랑 CS 지중해성 기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안해양성 기후는 CFB니까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최나널 기온 22도 미만이다. B이기 때문에 B, CFB. 그 다음에 호주에서도 이렇게 서안해양성 기후가 있는 지역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호주 같은 경우도 자주 나오니까 하나 표시를 해놨어요. 남동부, 호주 중에서도 남동부 쪽이 서안해양성 기후다. 우리 하나만 짚고 넘어갈게. 호주 같은 경우에는 기후가 엄청 다양해요. 그래서 그때 지난 시간에 북동부 쪽에는 뭐가 있었냐? 사바나 기후가 있었어. 근데 오늘 배우는 남동부 쪽은 뭐라고? 남동부 쪽은 CFB 기후가 나타난다는 게 특징입니다. 다음 대륙 서안은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요. 바다에서 불어오니까 어떻게 했어? 바람이 습하겠죠. 그래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다. 그리고 동緯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해서 기온의 연교차가 작다. 습하면 연교차는 작다라고 기억하라고 했죠. 그리고 편서풍의 바람바지 지역. 산지가 있는 지역 중에서 편서풍의 바람바지 지역은 당연히 영강수량이 많겠죠. 우리 그때 바람바지, 바람의지 배웠어요. 한번 요걸로 볼게요.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0도에서 30도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지금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너무 못 그렸는데 이렇게
이렇게. 여기가 30도, 60도. 그럼 어떻게 됐지? 0에서 30도 사이에서 남반구는 이렇게 불었었고 30도에서 60도 사이는 이렇게 불었지. 그러니까 이쪽도 이런 식으로 편서풍이 불어올 거야. 그러면 여기에 어떤 산맥이 있냐? 남알프스 산맥이라고 있대요. 그러면 여기에 편서풍이 불어오면 어디에 비를 뿌릴까? 이 바람 바지. 여기에선 가에 해당되는 지역에 비를 뿌리겠죠. 그 다음에 반대편. 여기는 바람 의지 쪽, 비 그늘 쪽은 건조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가 지역에 강수가 많이 분포하는 이유는 이 산맥이 높은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거를 무슨 강수라고 하냐? 지형성 강수라고 합니다. 지형 때문에 생기는 비를 지형성 강수. 그래서 여기 뉴질랜드도 이런 지형성 강수 때문에 비가 좀 오는 편이다. 그래서 그 내용이 특히 여기 뉴질랜드에서 바람 바지 지역이 그렇다. 어쨌든 뉴질랜드 남섬 서부 해안, 이게 북섬, 남섬이 있지. 그 남섬의 서부 해안은 CFB 기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여기도 설명했지만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난하다고 했어요. 여름이 서늘해. 서늘하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겨울에도 어느 정도 비가 와. 그럼 뭐가 잘 자랄까? 당연히 풀이 잘 자라겠지. 그래서 목초지 조성에 유리해가지고요. 여기에서 가축을 키웁니다. 그래서 가축 사육, 그리고 가축이 먹을 사료용 작물, 식량 작물 해가지고 얘들을 다 같이 재배, 가축도 키우고 작물도 재배하고 얘를 혼합 농업이라고 합니다. 둘 다 하니까. 그 다음에 그 대도시가 발달한 북해 연안에서는 또 CFB 기후에서 낙농업, 우리가 젖소 키우고 이런 거, 그래서 우유도 생산하고 이런 거 있죠. 낙농업, 그 다음에 꽃. 그래서 네덜란드는 꽃의 튤립의 나라 옛날에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이런 화훼 농업 등이 발달을 합니다. 그 다음에 1년 내내 비가 고르게 와요. 그래서 어떻게 되겠어? 배를 띄우기가 좋겠지. 수은 교통에 유리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름에는 비가 많이 오는데 겨울에는 너무 조그마. 그러면은 배가 1년 내내 다니기에는 물의 양이 어떨 땐 말라버리면 배를 띄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1년 내내 고르게 오는 곳에서만 이런 수은교통이 유리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대륙 서안에 위치한 하천은 하산계수가 작다. 이 하산계수란 말이 처음 나오는데요. 하산계수는 하천의 최소 유량에 대한 최대 유량의 비율. 우리나라로 따져볼게요. 우리나라 하천이 최고 말라있을 때, 최소 유량일 때가 겨울이라고 해봐요. 그럼 가장 많이 최대 유량일 때는 여름이겠지. 그러면 그 차이가 어때? 크지? 여름은 너무 많고 하천 물의 양이 많고 겨울은 쪼그라드니까. 근데 이쪽은 1년 내내 고르니까 하산계수가 작다. 우리나라는 하산계수 크답니다. 그리고 고위도에 위치한 일부 해안 지역에서는 원래 고위도면 되게 춥잖아. 근데 그래서 바다도 어는 경우가 생겨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부 해안에서 난류가 흘러요 또. 그래서 부동항이 발달함. 부동항은 얼지 않는 항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난류가 이런 식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겨울에도 온화할 수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1년 내내 습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를 원할까? 햇볕을 너무 원하는 거야. 그래서 여름철 날씨가 맑은 날이 되면은 일광욕, 입고 있던 옷을 최대한 가볍게 벗어 던지고 일광욕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유학 온 유럽 사람들 중에서 일광욕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들이 보면 절에서 일광욕을 좋아하는구나. CFB 기후라서 그렇구나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편서풍 강하게 보면 당연히 풍력발전소가 있겠죠. 이제 지중해성 기후 할 건데 우리 이 그림을 선생님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지중해성 기후는 요쯤에 있어요. 북반구에도 있고 남반구에도 있죠. 30도에서 60도 사이에 있습니다. 근데 평소에는 이렇다고 했어. 태양이 0도 적도 쪽을 90도로 비추고 있을 때는 이렇습니다. 근데 태양은 한 바퀴 돈다고 했죠. 태양 주위를 지구가 한 바퀴 돈다고 했죠. 그러면서 23.5도 지구가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여름, 겨울이 발생한다. 이 설명을 한 적이 있어요. 즉 이제 여름이 되면 태양이 90도로 지구를 비추는 곳이 조금 올라가. 그러면 이 대기 대순환 때들도 이동을 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되냐? 여기 30도에 있던 아열대 고기압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에는 고온, 건조, 고기압이니까 비가 적게 오겠죠. 그 다음에 남반구는 어때? 이 60도에 있던 한대 전선대가 올라와. 전선대가 그리고 여기가 저기압대지. 전선, 저기압. 저기압이면 비가 많이 온다고 했죠.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는
남반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여름이라고 하면 그렇고 7월쯤이라고 하면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는 남반구 지중해성 기후는 7월이 겨울이니까. 그래서 이건 북반구 기준으로 써놓은 겁니다. 북반구가 여름일 때 남반구는 겨울. 그래서 북반구 지중해성 기후는 고온 건조할 때 7월에 여기는 온난 습유나다. 반대로 겨울 가면 달라지겠지. 겨울은 태양이 90도로 지구 비추는 곳이 한 칸 내려오죠. 그러면 또 이제 여기 60도에 있던 저기압대가 한 칸 내려왔어. 그래서 이제 1월 북반구의 겨울 같은 경우에는 저기압대 한 대 전선돼 있어서 온난 수변하고 여기 60도 부근에 이 남반구에 있는 지중해성 기후는 30도에 있던 고기압대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때는 고온 건조. 항상 북반구 남반구 계절은 반대. 이거는 기억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여름에 고온 건조하고 겨울에 온난 수변하냐? 이거가 다 대기 대순환으로 설명이 된다. 그리고 이제 지중해성 기후, 호주가 또 나왔어요. 호주는 기후가 다양해서 아까 여기 사바나, 그 다음에 CFB, 이번에 남서부는 남서부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남서부는 지중해성 기후. 되게 호주는 다양한 기후가 있죠. 그다음 방금 설명했어요. 여름에 왜 고온 건조한 이유? 하열대, 고압대. 왜 겨울에 수변에 전선이 형성되면 비가 온댔어. 그래서 우리가 장마전선 생각하면 된다고 했죠. 편서풍은 온난 수변한 성격을 띠기 때문에 수변에서 온난하고 강수량 많다. 주민 생활을 볼게요. 주민 생활을 보면 여기 CS 기후의 대표적인 게 그리스인데요. 그리스 산토리니 섬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왜? 햇볕을 반사시키기 위해. 여름철에 고온 건조, 너무 높잖아 온도가. 그래서 우리가 여름철에 흰옷 입는 것처럼 그게 바로 햇볕 반사하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을의 골목이 좁아요. 왜? 골목이 좁으면 뭐가 생길까? 집과 집 사이에 골목이 좁으면 그늘이 생겨요. 그래서 좁다. 그 다음에 여기 더 볼게요. 여름에 너무 고온하니까 열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는 거 막기 위해 보면 창문이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창문은 작게, 벽은 두껍게. 그리고 하얗게 여기 그늘지도록 붙어서 마을의 골목이 좁다. 그 집들이 따닥따닥 붙어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여름철에 고온. 그래서 태양광, 태양열 발전이 있고요. 그리고 고온 건조하다 보니까 산불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름철에 우리나라는 여름철에 습하니까 산불 피해가 거의 없고 지금처럼 봄철에 많은데 이 건조한 시기가 여기는 여름이다 보니까 여름에 산불이 많이 난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어떤 농업이 발달했냐? 수목농업입니다. 수목농업은 나무, 수, 나무모. 나무에서 뭔가를 키우는 건데요. 대표적인 이 고온 건조한 여름 기후를 이용해서 수목농업이 이루어지는데 올리브, 지금 사진에 있는 이 올리브, 우리 피자에 올라가는 그 검은색 있죠? 그게 올리브입니다. 오렌지, 포도 이런 게 다 수목농업입니다. 그래서 포도가 발달하다 보니까 이 와인 문화가 이 지중해성 기후에서는 발달해서 프랑스 와인이 유명한 이유도 이 CS 기후와 연관이 있습니다. 곡물농업. 네, 여름과 다르게 겨울에는 온난 습윤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밀, 보리, 귀리 같은 곡물을 재배하고요. 그 다음에 이목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거는 이동하면서 뭔가 목축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여름에는 산지로 이동해요. 왜? 여름은 고온 건조하죠. 그래서 너무 더워. 그래서 올라가야지 좀 서늘해지겠죠. 그래서 서늘한 고지대 초지에서 가축 방목하고요. 겨울이 되면 다시 온난 습유 따뜻해지니까 겨울에는 온난한 저지대로 이동해가지고 사육을 합니다. 그래서 알프스 산지 남사면에서 주로 이루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와 서한해양성 기후 강수 분포는 설명을 했죠. 그래서 위도대로 본다면은 이 지중해성 기후가 이쪽에 있고 그 다음에 이 근방에 있고 지중해 근방에 있을 수밖에 없지. 지중해성 기후보다 고위도 쪽에 이렇게 위도가 좀 지중해 쪽에서 좀 올라가면은 고위도 지역에서 서한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1월 7월 강수분포 특징은 다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